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그 세입과 세출의 상세 내역들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9인 시설에서의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현금 출납부고요. 현금 출납부 상에서 실제로 돈의 내역이 어떤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 달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세입 내역과 세출 내역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큰 시설에서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볼륨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유출을 해서 더 큰 시설에서도 대략적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시설에서도 똑같은 볼륨만 커지는 거지 이 금액에서 동일하게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뭐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출되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뭐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전기세가 넓이로 환산이 돼서 큰 시설에서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전기세로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보면 큰 시설도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공동생활 가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 세입과 세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 또 수입액이 들어오고 있나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현금 출납부의 시설은 자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첫째. 자, 그 다음에 그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부부가 본인들 인건비를 이제 여기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지금 시설에서 두 부부분께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가 건물이고, 그리고 두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역은 다소 외곽에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현금 출납부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2일, 언제냐면은 지금 2019년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난달 내용입니다. 지난달 내용이고, 현재 이 시설에서는 9분 어르신이 9월 11일 날 다 입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9인이 다 찼을 때를 가정해 보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 왜냐면은 9월 11일 날 입소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어르신 한 분이 퇴소할 수도 있는 상황을 놓고 운영을 봐야 되기 때문에 9분이 다 차 있는 상황을 보기보다는 9월 11일 정도에 들어오셔서 곧 15일, 19일 정도 공백을 둔 그 정도의 세입 세출액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근데 지금 9월의 세입액은 결국에는 8월에 입소자 수준으로 해서 세입액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9월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입액은 결국에는 8월에 계셨던 입소자 분들의 세입액으로 공단 부담금,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세입액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세입액은 8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출된 부분은 9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월 달의 내용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11일 날 어르신이 한 분이 더 입소를 하셔서 9분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0월 달에 돈이 쓰여진 내역과 세입액, 10월 달에 세입액을 보면 결국엔 9월에 9분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비용이 10월에 발생을 할 것이고 입금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10월에 입금되는 금액 중에서도 9월 11일 날 입소를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9월 11일부터 30일까지의 금액이 10월 달에 입금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분에 대한 부분은 1일부터 30일까지의 비용이 다 입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월 달에 쓰여진 지출의 볼륨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8월 달에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어르신이 비어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1.5명 정도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명이 더 충원이 된 상태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달에 10월 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완전히 9분이 다 찼을 때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어르신이 대략 한 1.5명 정도 부족한 상황에 이 현금 출납 내역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분 어르신이 다 차 있을 때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분 정도 비었을 때의 이 현황을 보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이 한 분이 더 찼을 때를 감안을 해서 9분의 볼륨 내역을 즉 세입액의 내역을 조금 볼륨을 키워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요 현금 출납부 내역을 보니까 감염병 검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일 날 이제 입소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왜냐면은 입소를 할 때 입소 전에 감염병 검사를 받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9월 2일 날 정도에 어르신이 입소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 감염병 검사 비용을 대납을 한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께 다시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거는 세출액으로 쓰여졌다라기보다는 4만 원을 지출을 했고 4만 원을 다시 보호자분들로 받는 금액이니까 결국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0원이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설에서 이 감염병 검사비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내역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에 대한 부분, 어르신 병원을 가서 이용을 했던 병원비, 이런 부분도 보호자분들께 3,900원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 결국에는 동일한 금액이다. 세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세입액이 3,900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일반 진료, 약제비, 처방, 약제비,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한 금액이, 세입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6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6명이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6만원 정도, 고용이 56,000원 정도. 자, 그 다음에 심장약, 처방, 약제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은 세입액이 똑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상비약이기 때문에 요 금액은 이제 안 들어오죠. 그래서 22,000원 정도는 의료비로서 지출이 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무사무실의 수수료도 55,000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세무사무실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 노인 요양시설은 실제로는 세무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설에서는 세무사무실 수수료가 발생을 하냐? 그거는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은 소득세에 대해서, 그래서 지방세와 근로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무사무실에 대신. 그래서 대신 신고를 해주는 비용을 5만 원으로 하고 있고 5천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만 5천 원이다. 그러면은 시설에서 솔직히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세 입력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급여대장만 나와 있으면 소득세하고 그리고 그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세, 즉 갑근세에 대한 부분에 원천징수는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좀 보고 하면은 그거 입력하는 방법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우니까 시설에서 세무사무실 수수료를 주면서 그냥 이걸 업무를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55,000원이다. 근데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세이빙할 수 있는 내역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전기세가 지금 한 184,750원 나오고 있죠. 9월 5일자로.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거의 한 100평가량 됩니다. 100평인데 단독 건물로 해서 공동생활 가정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지금 184,750원인데 전기세 할인도 30%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요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9월 9일날 소방시설을 수리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금 수리를 한 상황인데, 왜냐면 이제 지적을 당한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 작동 점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작동 점검 그런 그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스프링클러 그 부족한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증설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이제 3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이제 큰 비용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비는 그대로 세입액이 발생을 할 거고, 건강보험료로는 직원에 대해서 60만 원, 국민연금 36만 3천 원이 발생을 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4대 보험료 내는 게. 근데 4대 보험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절반은 근로자가 내고 절반은 이제 사용주가, 사업자가 내는데, 물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부 다 내겠죠. 전부 또 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산재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전부 다 낸다라는 부분인데, 초반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처음 개원을 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종사자를 4명, 5명 채용을 해가지고 공동생활 가정 운영할 때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냐면은 비용 자체가 거의 100만 원 육박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있어서의 부담이 제일 큰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입금이 되는 건데 10일날 입금이 되고 있어요. 주요한 내용은. 자, 이건 뭐냐면은 5일날부터 10일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르신들이 생활하셨던 그 내역을 토대로, 또 종사자들이 근무했던 내역을 토대로 공단 부담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 청구한 기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부터 10일이에요. 그래서 그 10일 사이에 청구를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청구 후에 보호자분들께도 입소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비, 간식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하면 안내 후에 바로 보호자분들께 돈이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일날부터 10일날 그 사이에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때에 보호자분들께 비용까지 안내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일날 보호자분이 시설 운영비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한 것이죠. 그래서 48만 6,600원이 입금이 됐는데, 그 중에 본인 부담금 수입이 18만 6,550원, 식재료비 수입이 17만 6천원, 간식비 수입이 3만 원이었다. 그럼 이 시설은 지금 간식비가 1,000원이고 식재료비가 한 끼에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30일만 이용했다라는 거죠. 간식비에 있어서. 그리고 아마 중간에 외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비 및 진료비 수입이 94,110원인데 위에서 보셨던 이런 병원비들, 그게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입금이 된 상황인 거죠. 10일 날에 이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된 부분이 이제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 떡값을 지금 지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떡이라고만 했는데 떡을 준 게 아니라 추석 떡값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5만 원씩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요 내용은 이제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죠. 비용이죠.
그래서 추석 때 5만 원씩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요 비용이 이제 그 종사자분들에게 상여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특별 상여금 또는 포상금 형식으로 이거를 포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포상금 같은 부분을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보기 때문에 요 5만 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떡값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근로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포상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만들어 가면 이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퇴직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다. 환불이라기보다는 퇴직금이었겠죠. 그래서 이땡땡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였다. 그래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봤더니 127만 5,053원이었다. 뭐 라는 것이죠. 근데 요 내용이 좀 안 맞죠. 왜냐면은 퇴직금이란 것은 1년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1년을 만근을 하고 1년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의 근무를 토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급여가 나오는데, 지금 뭐 보니까 여기에서는 127만 5천 뭐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사연이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별도로 계약된 내용이 있다든지 뭐 번외의 내용이다 이거죠. 퇴직금, 정식 퇴직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퇴직금 쪽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뭔가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정상 범위, 정상적인 근로계약과 정상적인 그런 대금 지급, 또 급여 지급, 임금 지급 외의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내용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식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그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운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발생한 비용이 아닐까 저는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상세 내역을 아는 건 아닌데 지금 금액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시설에서 운영이 되는 금액 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비용도 우리가 포함을 시킬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병원비, 또 검사비, 약제비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요 금액은 그대로 이제 다음 달에 입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김땡땡 누구 종사자분의 추석 떡값 5만 원 나갔고, 또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하는데 5만 6천 원이었다. 이건 이제 어르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 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이제 복리후생에 속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 종사자분들이 근무를 했을 때 하루에 한 끼의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27만 4천 원을 지금 식재료비 통장으로 이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체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직원에 대한 식비로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 그 시설에서는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에 어르신 그 식재료비로 구매한 식재료를 동일하게 같이 식사를 하게끔 못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 식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책정을 해서 식재료비 통장에다가 이체를 시키고, 그리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식재료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식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 식비는 지금 27만 4천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종사자가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사자가 근무한 일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근무한 일수에 한 끼씩 잡고, 그리고 식재료비가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을 근무했다. 그럼 22일을 근무했으면 식재료비가 2,000원이니까 20일 근무 곱하기 2,000원 해서 4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식비로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27만 4천 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식재료비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고 그리고 식재료비 통장에서 따로 이 금액만 별도로 식재료를 딱 이 금액만큼만 구매를 해와야 되는 거죠. 27만 4천 원치만. 그래서 식재료비 통장에서 27만 4천 원을 쓰고 그 27만 4천 원은 식재료비 통장에서 쓴 27만 4천 원은 직원 식재료 구매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에 지금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 이체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세입액이 잡혀 있는데 요 내용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전라남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그 네일로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전라남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채용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채용되신 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금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33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입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다. 그리고 33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도 위에서 퇴직금으로 이체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속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채용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요 33만 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것도 우리가 넣어줄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은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 금액도 세입액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와 뭐 히터 그런 걸 사신 부분이 이제 42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달 8월에 해당하는 그 공단 부담금이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의료라고 표현이 된 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으로 공단 부담금이 입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양 의료로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일반 대상자 분들의 공단 부담금이 입금이 된 것이다. 지금 보면은 거의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죠. 1,3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는 지금 8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유류비, 유루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류죠. 10만 원이 발생을 지금 됐고,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비로 10만 원이 지급된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입소자 및 직원 회식으로 13만 6천 원을 지금 지출을 하셨죠. 그럼 입소자 어르신들도 지금 드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특별 식사로 특식으로 처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상계 2만 원. 이 10만 원은 뭐냐면은 화재보험료죠, 시설에.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10만 원씩 적립형으로 화재보험을 들고 계신 거예요. 소멸형이 아니라. 소멸형이었으면은 1년에 몇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적립 형태로 했기 때문에 10만 원씩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화재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로 운영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케어스토리 저희 그 운영 지원비 지금 요 부분이 지출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99만 원이 지금 이체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퇴직금도 아마 여기서 퇴직금 이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아니라 아마도 퇴직 적립금이겠죠. 적립금인데 위에서 33만 원 정도가 세입액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69만 원 정도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요 부분이 99만 원이 된 이유는 글쎄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가 대략 200만 원이라고 보면은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어쨌든 뭐 퇴직 적립금으로 요 금액이 이체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죠. 지금 190만 원 정도. 그래서 요 부분은 시설장님이세요. 이게 시설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마 요양보호사일 것 같아요. 186만 5천 원, 또 199만 원, 또 180만 원, 또 190만 원대 정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 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아마 이게 무슨 뭐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2,600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원 수입이 또 발생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만 3,333원, 334원 이게 그 지원된 지원 사업에서 그 퇴직금이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액으로 잡혔다.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이체가 된 거 내용이 되겠죠. 예, 여기 이제 상세 내역이 밑으로 달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 합계액만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요금 1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협회비로 2만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 부담금 수입, 식재료비랑 합해서, 그 다음에 식재료 통장으로 이체를 한 게 81만 9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재료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건 이건 이제 입소자분들, 어르신들의 식재료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거기서 식재료비를 구매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 금액은 본인 부담금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 받았던 그 금액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합계 금액으로 식재료비 통장으로 이체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또 입금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호자분들이 아마 안내는 10일 정도에 받았을 텐데 28일, 30일에도 입금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에는 또 시설에서 쓰고 있는 봉고차를 수리하는 36만 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비대를 쓰고 있나 봐요. 2대를. 비대 값도 들어가고 정수기 대여받은 부분 아마 한 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나갔고, 그리고 약제비로서도 이렇게 지출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세입액 합계가 그래서 1,700만 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볼 필요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일정 부분 거의 볼륨은 비슷하겠다. 여기서 한 명이 더 입소가 되든 두 명이 더 입소가 되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플러스 15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다. 10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원 정도는 아마도 10월 달에 좀 더 발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일반 시설하고 좀 다른 부분은 지금 그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세이빙이 좀 더 되고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94만 8천 원 정도의 수익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1등급 2명, 2등급 3명, 3등급 3명, 4등급 1명 다 해서 9명인데 9월 11일 날 지금 전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3등급 어르신이 9월 11일 날 한 분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9분이 9월 달에 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꽉 차 있는 9분 어르신으로서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0월이나 11월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더 정확하게 보는 건 11월 달이 확실하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9분이 다 차 있는 상태의 세입 세출 합계액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러면은 저는 9월 달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냐, 11월 달에 설명을 안 드리고, 물론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서 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비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 현금 출납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9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 한 분이 퇴소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의 현황을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8분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9분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의 세입 세출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94만 8천 원이 아니라 여기서 대략 한 150만 원 정도의 더 수입액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50만 원 정도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요 금액 플러스 그러면 244만 8,941원이 발생하겠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은 지금 동사자 인건비를 조금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 금액으로 다 보기에는 어렵고
제가 지금 150만 원 수준으로 플러스를 해놨는데 오히려 이 부분 그대로만 볼 필요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이 금액으로만 보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현금 출납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이런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구나 라는 내역을 지금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볼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설에 지금 그 수익이 한 분 정도 비었을 때에는 요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부분께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급여는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금액에서 입소자분이 한 분이 더 차면 더 수익액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9분의 어르신이 다 입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나 입소자 현황을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등급 비중이 그래도 지금 이 시설은 좀 높아요. 그래서 수입액이 좀 더 많은데, 만약에 타 시설에 3, 4등급 비중이 많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예산에 있어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설의 상황에 있어서 1, 2등급 어르신들은 와상이시거든요. 그리고 3, 4등급 어르신들은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에서 그 두 부류의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근데 시설이 4인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생활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이 1인실 위주로 돼 있다, 또는 1인실이나 2인실 위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 2등급 어르신 분들은 별도로 실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3, 4등급 어르신들, 거동이 가능하시고 인지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시설에서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생활의 수준은 나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은 지금 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만 가지고서는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로 고급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로 고급화된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49인, 75인 정도의 시설을 압도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가 분명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등급 어르신이 위주로 입소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1, 2등급으로만 해서 지금 와상 어르신으로 완전히 인지력도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4인실이 큰 불편함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시고 인지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1인실 위주로, 특히나 1인실 위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2인실이 어르신들이 선호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삶의 이력이 공동생활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대규모 가정생활. 그래서 집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시기보다는 같이 생활했던 부분들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이용하는 2인실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인실 위주로 시설이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1인실이면서도 고급화되어 있는 시설 위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금 출납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인 공동생활 가정의 지금 운영 실정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아마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같은 내용으로 한번 더 올려드릴 텐데, 그때에는 아예 풀로 다 차 있는 상황의 세입 세출 현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완전히 어르신 한 분이 비어 있지 않고 공실 없이 풀로 찼을 때의 그 현황을 아마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더 좋은 또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